동대문 시장에 새벽 3시가 되면 가장 먼저 불을 켜는 곳이 있습니다. 소연이네 밑반찬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김소연 씨의 반찬 가게였습니다. 올해 53살인 소연 씨는 30년째 이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려요.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연 씨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23살의 새댁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쌀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팔 밑반찬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밥을 짓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겨울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소연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단련된 손이었으니까요. 쌀을 씻고 나면 본격적으로 반찬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반찬을 만들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30년 경험으로 어떤 반찬이 잘 팔리는지, 어떤 계절에 어떤 반찬을 해야 하는지 모두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물을 썰고, 배추를 다듬고, 고춧가루를 체에 쳐서 고운 것만 골라냈습니다. 소연 씨의 손은 30년간 이런 일을 해온 탓에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손끝에서는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재료로도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맛이 나는 반찬들이 탄생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시장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지낸 이웃 상인들과는 이제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소연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생선가게 사장님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사장님도 일찍 오셨네요. 소연 씨는 늘 그랬듯이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새벽 시장의 분주함 속에서도 소연 씨만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30년간 몸에 밴 그 리듬대로 일을 해나갔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끓이는 모든 과정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오전 7시가 되면 첫 손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30년간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고 그분들은 소연 씨를 믿고 반찬을 사갔습니다. 사장님, 어제 가져간 시금치 나물이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계속 칭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시금치를 좋은 걸로 골라서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소연 씨는 항상 손님들의 칭찬을 받으면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만든 반찬을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간단히 김밥 하나를 사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30년 동안 제대로 된 점심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서서 급하게 먹거나 손님이 오면 먹던 것을 내려놓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19시간을 일하는 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어 쓰러질 것 같았지만 소연 씨는 그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소연 씨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바로 아들 민수였습니다. 21살인 민수는 6개월 전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소연 씨가 혼자서 키운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민수가 5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소연 씨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8년간 소연 씨의 모든 삶은 민수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도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이 민수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대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어 했지만 집안 형편상 어려웠습니다. 소연 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민수는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군대 다녀와서 대학 가도 늦지 않아요. 그런 아들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가 다 해주는데 자신의 아들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입대한 후 소연 씨의 하루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그래도 매주 토요일마다 면회를 갈 수 있어서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기다려서
토요일이 되면 새벽부터 반찬을 싸서 부대로 향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길을 버스를 2번 갈아타며 가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를 만나면 한 주간 쌓였던 외로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과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이 민수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육군 영영사단에서 복무 중인 장민수 씨는 입대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키 168cm의 작은 체구지만 성실하고 묵묵한 성격으로 부대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가 면회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을 싸고 2시간이 넘는 길을 달려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회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시장 일도 바쁘실 텐데. 민수 씨가 말할 때마다 소연 씨는 손사래를 치며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보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인데. 하지만 민수 씨는 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더 거칠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대한 후 어머니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중대장이 전체 장병을 집합시켰습니다. 중대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하는 열린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면회와는 다른 특별한 행사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면회와는 달리 부대 시설을 개방하고 가족들이 여러분의 군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전에는 부대 견학, 점심은 급식 체험, 오후에는 각종 프로그램과 장기자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사단장님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과 그 가족들도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KBS에서 군 가족의 소중함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팀이 와서 취재할 예정입니다. 민수 씨는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가 또 어떤 시선을 받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TV 촬영까지 있다니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섰습니다. 같은 생활관에 있는 서병장이 민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좋은 기회네. 내 어머니한테도 좋은 추억이 될 거야. 네, 병장님. 그런데 조금 걱정돼요. 뭐가 걱정인데? 어머니가 다른 분들과 많이 다르실 것 같아서요. 서병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진짜 자랑스러운 건 뭐라고 생각해? 멋진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야. 내 어머니처럼 말이지. 그날 밤 민수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그래. 어떤 행사인데? 가족들이 부대에 와서 제가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행사예요. 평소보다 규모가 클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오세요. 소연 씨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물론 가야지. 우리 아들 군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 근데 뭔가 특별한 옷을 입고 가야 하나? 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니에요. 평소처럼 편하게 오세요. 어머니가 어떤 옷을 입든 저는 자랑스러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수 씨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부대 작전과장인 이중령의 부인 오연숙 씨는 이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45세인 오연숙 씨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며 명문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다니다가 결혼으로 퇴사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오연숙 씨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사관학교를 나와서 현재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령으로 진급하면서 군 가족 모임에서도 중심 인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사단장님 부인도 오신다면서 내가 이렇게 입고 가면 어떨까? 오연숙 씨는 새로 산 명품 정장을 입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중령도 나름대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아 보여.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말고 적당히 해. 알겠어요. 그런데 이번 행사에 방송국에서도 온다면서요?
혹시 우리가 인터뷰라도 하게 되면 좋겠어요. 오연숙 씨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소연 씨는 행사 당일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시장 일을 서둘러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일만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외출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깨끗한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손이 너무 거칠어 보여서 핸드크림을 발랐지만 30년간 일한 흔적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마늘과 생강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을 보러 가는 건데 뭐가 중요하겠어. 소연 씨는 가방에 민수 씨가 좋아하는 김치와 밑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싸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길이지만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으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행사 당일 토요일 아침, 부대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 형형색색의 현수막이 걸렸고 면회소는 무대와 의자들로 새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장병들은 모두 새 전투복을 받아 입고 평소보다 한층 더 단정하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민수 씨도 면회소 정리를 도우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다른 전우들과 함께 의자를 나르고 무대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언제쯤 도착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서병장이 다가와서 민수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너무 긴장하지 마. 오늘은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날이야. 네, 병장님. 그런데 어머니가 다른 분들과 많이 다르실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돼요. 서병장은 다시 한번 진지한 표정으로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좋은 어머니를 두었어.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알아야 해. 오전 10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입구에서는 강군무원이 명단을 확인하며 정중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오연숙 씨였습니다. 검은색 명품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브랜드 핸드백까지 완벽한 차림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중령 부인이십니다. 강군무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VIP 접수대로 안내했습니다. 오연숙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20분 후 소연 씨가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2시간을 달려온 터라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함과 면회 대상자를 말씀해 주세요. 김소연입니다. 육군 2등병 장민수 어머니예요. 강군무원이 명단을 확인하며 일반 접수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연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 민수가 생활하는 곳이구나. 생각보다 훨씬 좋네. 접수를 마친 가족들은 대기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강당에는 테이블별로 가족들이 앉아 있었고 앞쪽에는 큰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연숙 씨는 가장 앞쪽 VIP석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중령 부인이에요. 저희 남편이 여기 작전과장으로 있거든요. 아들 둘 다 사관학교를 나와서 지금 장교로 복무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자 오연숙 씨는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관심과 부러움을 받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대단하세요. 장교 가족들은 역시 다르시네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감탄사에 오연숙 씨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내심 우쭐해했습니다. 소연 씨는 중간쯤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차림새를 보니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민수를 보러 온 날이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오전 11시가 되자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부단장인 박준호 대령이 무대에 올라 환영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군 가족 여러분, 오늘 저희 부대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조국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께서 자녀들의 군 생활을 직접 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대령의 환영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부대 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조별로 나뉘어 각 시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민수 씨와 소연 씨가 만났습니다. 6개월 사이에 한층 다부져진 아들의 모습을 본 소연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얼굴도 더 단단해졌고. 어머니, 안 오셔도 되는데 또 오셨어요. 시장 일은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했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자가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동안 견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생활관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생활하는 공간을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제가 자는 곳이에요. 8명이 함께 생활해요. 와,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구나. 우리 민수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다니. 소연 씨는 아들이 사용하는 침대와 사물함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집에서는 정리정돈을 잘 못했던 아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견학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 간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연숙 씨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장교거든요. 이런 곳은 안 와봐도 뻔히 알죠. 사관학교 때 이미 다 경험했으니까. 오연숙 씨의 말을 들은 다른 가족들은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반 병사 가족들은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견학 코스는 부대 식당이었습니다. 장병들이 평소 식사하는 곳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간단한 급식 체험도 해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와, 이렇게 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구나. 우리 민수가 잘 먹고 있구나. 급식 체험 시간에 나온 국을 맛보더니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구나. 우리 민수가 잘 먹고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오연숙 씨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못하네. 우리 아들들은 장교 식당에서 먹으니까 이런 건 안 먹어도 되지만 일반 병사들은 이런 걸 먹고 지내는구나. 소연 씨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 씨도 어머니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른 곳 가볼까요? 하지만 오연숙 씨의 비교와 평가는 계속되었습니다. 견학하는 곳마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가족들은 다시 강당에 모였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었고 장병들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와 함께 중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소연 씨는 아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민수야, 군대 음식이 어때? 집밥이 그리우지? 괜찮아요. 어머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걱정하실 만큼 나쁘지 않아요. 민수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녁하면 어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소연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6개월 동안 보고 싶었던 아들과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연숙 씨가 자신의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은 정말 군대도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집안 좋은 아이들만 군대 가면 대우받았는데 지금은 아무나 다 똑같이 대해주나 봐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연숙 씨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장교가 됐는데 요즘 일반 병사들 보면 정말 집안 환경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소연 씨가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오연숙 씨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손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이들 군 생활도 그대로 반영되죠. 민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여자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연숙 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런 차림으로 여기가 어디인데 저렇게 시장에서 바로 온 것 같은 모습으로 와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연 씨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침에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 확실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부끄러운 존재는 아니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소연 씨도 아들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오연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정말 자식 군대 보내놓고 면회 올 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시장 냄새 나는 차림으로 와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주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소연 씨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는 꾹 참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소연 씨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분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소연 씨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습니다. 곧 오후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참여하는 합창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조금 있으면 제가 무대에 올라가요. 합창을 해요. 그래. 우리 아들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구나. 소연 씨는 억지로나마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절대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연숙 씨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이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해준다고 해서 예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죠. 점심시간 내내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소연 씨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등병인 자신이 중령 부인에게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가족들도 점점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가족 행사가 불편한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소연 씨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연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거친 손,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지친 얼굴. 내가 정말 민수한테 부끄러운 어머니인가? 소연 씨는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대별로 장기자랑을 선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KBS 촬영팀도 분주하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속한 중대에서는 합창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민수 씨도 뒷줄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민수 씨는 화장실에서 돌아온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시 무대에 올라가야 해요. 합창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 우리 아들 노래하는 모습을 엄마 보고 있을게. 소연 씨의 얼굴에 다시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가 무대로 이동하는 사이 오연숙 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 아줌마 손 좀 보세요. 분명히 시장에서 일하나 봐요. 저런 집 아이가 우리 아들들이랑 같이 군 생활한다니. 오연숙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소연 씨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정말 자식 면회 올 때도 최소한의 몸단장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일하던 모습 그대로 와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주고 무대에서는 민수 씨를 포함한 30명의 장병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뒷줄에서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일치했습니다. 세월이 가고 가도 변치 않는 건 어머니의 그 사랑. 소연 씨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서 있는 아들을 보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연숙 씨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런 분들이 군 가족 행사에 와서 분위기를 떨어뜨리잖아요. 좀 더 신경 써서 오시면 안 되나 싶어요. 합창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를 향해 살짝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연 씨도 눈물을 닦으며 아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합창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서둘러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제가 잘 불렀나요? 물론이지. 우리 아들 목소리가 가장 좋았어. 하지만 소연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수 씨는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 민수만 보면 돼. 그때 소연 씨는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정신없이 걷다가 부딪힐 뻔했는데 그 여성이 소연 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죄송해요. 정신없이 걸었네요. 소연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김소연 맞나요? 소연 씨가 깜짝 놀라며 그 여성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머, 경자야? 윤경자? 맞아. 소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40년 만에 다시 만난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윤경자 씨는 박준호 대령의 부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어떻게? 너 왜 여기 있어? 내 아들이 여기서 군 생활하고 있어. 너는? 아, 우리 남편이 여기 부단장으로 있어서 행사에 참석했어. 그런데 소연아, 너 많이 고생했구나. 윤경자 씨는 소연 씨의 거친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학교 때 소연 씨는 반에서 가장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이렇게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왔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아들 키우고 있어. 아들이 몇 살인데? 21살. 여기서 군 생활하고 있어. 윤경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거네? 아들 이름이 뭐야? 장민수. 장민수. 잠깐. 혹시 작전과에서 칭찬받은 그 장민수? 소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며칠 전에 얘기했어. 장민수라는 병사가 있는데 정말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고.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며 키운 아이라면서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중대장한테 당부했다던데 소연 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부대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우리 민수가? 그럼 우리 남편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겠어. 소연아,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을 키웠어. 40년 만에 만난 친구의 말에 소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받았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샵 챕터 7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복도 한편에서 두 오랜 친구는 4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났습니다. 윤경자 씨와 소연 씨는 복도 벤치에 앉아서 오랜만에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연락을 끊고 산 게 무슨 소리야. 각자 살 길이 바빠서 그런 거지. 윤경자 씨는 소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일찍 사망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오늘 여기서 혹시 불쾌한 일은 없었어? 소연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윤경자 씨는 소연 씨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40년 전 중학교 때부터 소연 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남에게 털어놓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소연아,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 있어? 무슨 일 있었지? 소연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오기엔 너무 초라한 모습인가 보다. 다른 분들은 다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나는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윤경자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장교 부인이라는 분이 나한테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들릴 정도로 얘기하더라고. 윤경자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군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알아? 이중령 부인인 것 같더라고. 윤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연숙 씨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계급 의식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연아, 너는 절대 초라하지 않아.
혼자서 아들 키우며 30년간 일해온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윤경자 씨는 소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민수, 정말 훌륭한 아이야. 우리 남편이 그렇게 칭찬하는 병사는 많지 않거든.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박준호 대령이 걸어왔습니다. 부인을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사단장님이 찾으시는데. 박 대령은 소연 씨를 보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장민수 어머니십니까? 소연 씨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박준호 대령입니다. 민수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박 대령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가 우리 부대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어머니가 정말 잘 키우셨네요. 소연 씨는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잘했다고. 아니에요. 혼자서 아들 키우며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민수 같은 아이를 보기 힘들거든요. 윤경자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소연이는 내 중학교 동창이야. 40년 만에 여기서 만났어. 그렇군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박 대령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오늘 행사에서 소연이한테 불쾌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박 대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경자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박 대령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중령 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여보, 너무 화내지 마. 소연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아니에요. 대령님, 제가 정말 초라한 모습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박 대령이 소연 씨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군 가족의 모범이에요. 박 대령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군 가족은 하나여야 합니다. 계급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 씨,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대령님,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 기강과 관련된 문제예요. 군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경자 씨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아. 소연아,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어. 박 대령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대령님, 정말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행사가 엉망이 되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올바른 군 가족 정신이 무엇인지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박 대령은 소연 씨와 윤경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소연 씨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소연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40년 만에 만난 친구와 그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당에서는 마지막 프로그램인 우수가족 소개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에서 모범적인 장병과 그 가족을 소개하는 순서였습니다. 오연숙 씨는 자신이 소개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냈으니 당연히 자신이 선택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복도 한편에서 두 오랜 친구는 4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났습니다. 윤경자 씨와 소연 씨는 복도 벤치에 앉아서 오랜만에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연락을 끊고 산 게 무슨 소리야. 각자 살 길이 바빠서 그런 거지. 윤경자 씨는 소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일찍 사망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오늘 여기서 혹시 불쾌한 일은 없었어? 소연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윤경자 씨는 소연 씨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40년 전 중학교 때부터 소연 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남에게 털어놓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소연아,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 있어?
무슨 일 있었지? 소연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오기엔 너무 초라한 모습인가 보다. 다른 분들은 다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나는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윤경자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장교 부인이라는 분이 나한테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들릴 정도로 얘기하더라고. 윤경자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군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알아? 이중령 부인인 것 같더라고. 윤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연숙 씨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계급 의식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연아, 너는 절대 초라하지 않아. 혼자서 아들 키우며 30년간 일해온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윤경자 씨는 소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민수, 정말 훌륭한 아이야. 우리 남편이 그렇게 칭찬하는 병사는 많지 않거든.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박준호 대령이 걸어왔습니다. 부인을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차단장님이 찾으시는데. 박 대령은 소연 씨를 보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장민수 어머니십니까? 소연 씨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박준호 대령입니다. 민수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박 대령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가 우리 부대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어머니가 정말 잘 키우셨네요. 소연 씨는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잘했다고. 아니에요. 혼자서 아들 키우며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민수 같은 아이를 보기 힘들거든요. 윤경자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소연이는 내 중학교 동창이야. 40년 만에 여기서 만났어. 아, 그렇군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박 대령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오늘 행사에서 소연이한테 불쾌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박 대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경자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박 대령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중령 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여보, 너무 화내지 마. 소연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아니에요. 대령님, 제가 정말 초라한 모습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박 대령이 소연 씨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군 가족의 모범이에요. 박 대령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군 가족은 하나여야 합니다. 계급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 씨,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대령님,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 기강과 관련된 문제예요. 군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경자 씨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아. 소연아,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어. 박 대령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대령님, 정말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행사가 엉망이 되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올바른 군 가족 정신이 무엇인지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박 대령은 소연 씨와 윤경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소연 씨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소연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40년 만에 만난 친구와 그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당에서는 마지막 프로그램인 우수 가족 소개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에서 모범적인 장병과 그 가족을 소개하는 순서였습니다. 오연숙 씨는 자신이 소개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냈으니 당연히 자신이 선택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박 대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박 대령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대령은 잠시 관중들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소개하고 싶은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오연숙 씨는 자신이 소개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깨를 펴고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이중령 부인이 소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대령의 다음 말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부대에는 장민수라는 훌륭한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의 어머니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민수 씨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대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소연 어머니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박대령의 부름에 소연 씨는 주저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지만 아들을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오연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대에 선 소연 씨를 보며 박대령은 정중하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30년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우리 부대의 모범 병사 장민수입니다. 박대령은 계속해서 소연 씨를 소개했습니다. 민수 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가장 믿음직한 병사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어떤 일이든 묵묵히 해내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도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박대령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훌륭한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군 가족은 하나입니다. 계급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가족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면 이는 군 가족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오연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대령이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중령 부인,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오연숙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 김소연 어머니님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오연숙 씨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가족이라면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관중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소연 어머니님께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오연숙 씨는 소연 씨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소연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대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실수할 수 있죠. 소연 씨의 관대한 반응에 오연숙 씨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사과가 끝난 후 윤경자 씨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관중들은 부단장 부인이 무대에 오르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준호 대령의 부인 윤경자입니다. 그리고 김소연 씨는 제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단장 부인과 시장 상인이 친구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윤경자 씨는 소연 씨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이는 어릴 때부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윤경자 씨는 소연 씨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어서 민수 같은 훌륭한 군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소연이를 본받아야 합니다. 관중들이 감동받아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연 씨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30년간 고개 숙이고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소연 씨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님처럼 키우고 싶어요.
민수 같은 아들을 두셔서 부럽습니다. 칭찬하는 분들, 자신도 소연 씨처럼 아들을 키우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민수가 더 자랑스럽지. 모자가 서로를 껴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KBS 촬영팀도 이 감동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편 오연숙 씨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행사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중령은 아내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군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연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연 씨의 관대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느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오연숙 씨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소연 씨가 실제로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행사가 완전히 끝난 후 박대령 부부는 소연 씨와 민수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연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 일을 당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윤경자 씨가 소연 씨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 내 아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소연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군 생활해라. 박대령이 민수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대령님, 감사합니다. 민수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소연아, 앞으로 자주 만나자. 우리 연락처 교환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윤경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아. 40년을 기다린 만남인데 이제 다시 헤어질 수는 없지. 두 친구는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소연 씨, 민수 전역할 때까지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대령도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침에는 위축되었던 마음이 이제는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주 후, 오연숙 씨는 용기를 내어 소연 씨의 반찬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동대문 시장 한복판에 있는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정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연 씨가 오연숙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오연숙 씨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소연 씨는 이미 지난 일이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연숙 씨는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직접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꺼내며 민수 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상자 안에는 고급 건강식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사양했지만 오연숙 씨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받아주세요. 제가 그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오연숙 씨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웠지만 당신처럼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존경합니다. 소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두 여성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가끔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오연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민수 씨의 저녁식 날이 되었습니다. 소연 씨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윤경자 씨와 함께였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우정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우리 민수 드디어 전역하는구나. 응.
정말 빨리 지나갔어. 저녁 식장에는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연숙 씨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연 씨를 보자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기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오셨네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오연숙 씨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군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대령이 치사를 했습니다. 오늘 전역하는 장병들은 모두 18개월 동안 조국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특히 장민수 병사는 박대령이 민수 씨를 특별히 언급하며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모범 병사상을 수상하는 장민수 병사는 성실함과 리더십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훌륭한 군인을 키워내신 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소연 씨는 자랑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경자 씨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민수 씨는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돌아왔어요. 수고했어. 우리 아들. 모자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대령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수고 많았어.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아라. 네, 대령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소연 씨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아들이 곁에 있으니 마음이 놓이시겠어요. 박대령이 소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소연 씨와 민수 씨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는 우리 아들 저녁 축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수고했다. 이제 어머니 일 도와드려라. 민수 씨는 시장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 씨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소연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18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이제 아들이 돌아와서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함께 열심히 살자. 밖에서는 윤경자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 씨 저녁을 정말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민수 씨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경자야, 꼭 갈게.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누가 연락 왔어요? 윤경자 이모야, 너 보고 싶어 하신대. 아, 박대령님 부인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 어머니한테는 소중한 친구야. 그날 밤 소연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안정감과 함께 자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작은 반찬 가게 사장 김소연 씨가 30년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장민수 씨가 최근 군 복무를 마치고 모범 병사상을 받으며 전역했다는 소식도 함께 실렸습니다. 기사를 본 시장 상인들이 소연 씨를 축하해 주었고 반찬 가게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연 씨의 성실함과 정성이 알려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전역 후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받은 장학금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구하면 어머니 고생 끝내드릴게요. 고생이 무슨 고생이야. 너만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줘서 어머니는 행복해. 소연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든든한 친구들도 있었고 자랑스러운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연숙 씨는 그 후로 군 가족 모임에서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인 이중령도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윤경자 씨와 소연 씨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민수 씨가 사회복지사가 되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소연 씨는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의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결코 의미 없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는 오늘도 소연 씨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가득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려요.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